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추수감사절 주간이 껴있는 만큼 이번 한 주간 뉴욕 증시는 3.5거래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거래일이 짧은 만큼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 물가지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페드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10월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는 2.3%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만큼 이번 달뿐만 아니라 11월 PC 결과에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인 26일에는 연준의 11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만약 10월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고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되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요. 페드 관계자들은 최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줄지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의 어떤 행동이 나올지가 시장에서는 큰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E가 발표되는 27일에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도 함께 발표가 되고요. 다만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목요일은 조기 폐장을 하고 금요일은 이 반거래일밖에 진행이 안 되는 점에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제 연말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접어들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 또한 연말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내년까지 긍정적인 지수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죠. S&P 500 지수 많게까지는 7,000선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슨항 CEO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언급을 했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삼성전자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 우려감이 더욱더 커진 바 있었는데 이번에 홍콩에서 진행됐던 박사 수료직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 안에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는데 삼성전자의 납품 승인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인 HBM3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들의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라고 과거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멘션한 바 있는데요. 또 4분기 중에는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죠. 이런 부분을 놓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측 양측에서 모두 일단 입장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엔비디아 측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를 적극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어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물량이 대부분인 것과 대비해서는 삼성전자의 스타트가 다소 늦은 부분은 여전히 우려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삼성전자의 승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다만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도 있고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의 변동성을 낳을 수 있겠지만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촉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갈등을 고조하는 것이 아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당장 해당 코멘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 안에서는 이 대미와 관련된 부분을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과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번에 화웨이가 새로 내놓는 고성능 핸드폰 안에는 이 중국에서 직접 개발한 반도체 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시장 안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화웨이가 새롭게 출시하게 될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중국 안에서 애플의 입지도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웨이는 다음 주 중국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인 메이트 70을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이 메이트 70은 화웨이가 중국 시장에서 애플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고 공포하면서 내놓은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화웨이는 이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서 애플과 강력한 시장 점유율 확보 전쟁을 벌일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양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화웨이는 최근 뒷면 카메라 렌즈가 3개가 달린 메이트 70 모습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언론에서는 반도체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에도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화웨이가 고성능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애플의 중국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은 애플 개별적인 소식에게는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화웨이가 중국 소비자의 애국심까지 자극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화웨이 중국 전체 시장 점유율 지난 1분기만 해도 8.6%에 그쳤지만 올해 3분기가 돼서는 15.3%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메이트 70이 출시되면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더 큰 부담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일단 메이트 70 주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현재까지 250만 명이 넘는 사전 주문자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도 오는 새벽에 이 X를 통해서 전해진 게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론 머스크 CEO의 직접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정부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보다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하는 쪽으로 몸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FSD 버전 13이 곧 출시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일론 머스크 CEO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된 바가 있었죠. 일단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FSD 버전 13은 확실히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시가 곧 임박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고요. 이 FSD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도로에서 차량이 독립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버전 11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 주행 경로는 모두 AI가 직접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새롭게 출시되는 버전 13 같은 경우는 기존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FSD 버전 13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과거 업데이트 때도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버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개선을 해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정성과 관련해서 올해 초 대비해서 약 1000배 이상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FSD 버전 13 소프트웨어는 이미 출시가 됐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번 주까지 버전 13.3을 광범위하게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2분기 들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와 함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가 선두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들 앞으로 또 시장 안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열리는 뉴욕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약간은 쉬어갔고요. 알트코인들의 강한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던 웹3 그리고 NFT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유독 눈에 띄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약간 하락을 하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약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해왔던 만큼 시장 안에서의 투심 측면에서의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3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윤곽이 드러나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대거 선정이 된 부분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마련이 되면서 당분간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